자,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간입니다. 오늘장 주제는요. 이 극적인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속 관세 타격 섹터와 관세 무풍 섹터 간의 트레이딩 매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중 관세 합의의 시장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았는데 이미 어제 우리 시장은 선 반영해서일까요? 아니면은 90일 유예라는 그 타이틀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 그렇게 크게 반등해 주지는 못했거든요. 오늘장 왜 이렇게 좀 탄력이 미미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로 인한 충격에서 우리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20% 넘게 상승을 했고 독일 증시는 이미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은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다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금 시장을 좀 불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사실 한 1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바닥에서 따지면 10%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하는 대기 자금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당장에는 반도체를 밀어서 사기에는 시장 전망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2차 전지는 당장에는 중국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시총이 큰 종목들을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율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조선방산업종을 끝까지 밀어주면서 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에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기 힘든데 만약 상황이 반전이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고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전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뷰가 이번 관세 협의로 인해서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원화값이 안정이 되고 패시브 수급들은 분명히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특정 종목이나 업종만을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싼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 시크릿컬이라든지 또 대선 이후에는 밸류업 종목들도 포퓰리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적인 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집중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지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 시장 사실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라고 하면은 이제 상승의 준비를 할 시간이 됐다라고 좀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신 가운데 사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섹터가 어디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가장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그래도 반등의 힘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가 이틀 연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갈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미중 관세 협상 후 미중 시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를 좀 보자라고 했을 때 반도체랑 IT, 제량 소비재, 운송 물류, 바이오텍 요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이 강했는데 이 섹터들을 움직인 그 수급 주체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섹터를 묶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제량 소비재에 또 들어가 있는 약간 내구재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그리고 또 딥시크 때문에 AI 캐펙스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과거처럼 높은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큰 형님이죠. 네,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고 방향성을 좀 정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후로 해서 이제 반도체는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조금씩 이제 관세로 인해서 뭔가 소비도 눌리고 경제도 눌렸는데 관세라는 그 무거운 손가락이 이제 조금씩 이제 힘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도 좀 손을 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가장 무거운 소비재입니다. 내구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것들, 옷이라든지 IT,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 데이터를 보시면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하이닉스의 날이었잖아요. 어제가 삼성전자의 날이었던 반면에 그 가운데 소부장도 함께 뭐 테크윙, 뭐 하나비전 같은 종목들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탑픽 종목 궁금합니다. 여전히 우리 백두희 부장님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탑픽 종목이십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탑픽 종목이긴 해요. 근데 지금 방금 뭐 실적이 나왔는데 오. 매출 그로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네. 아쉽게도 이제 여전히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흑자 전환 시기는 언제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R&D 비용을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매출이 이 정도까지 이제 그로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조만간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전반적으로 좀 탑다운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창조적 파괴 그리고 파괴적 혁신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AI거든요. 누가 보라도 AI가 맞습니다. 그러면 AI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국가별로 뭔가 이제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가 AI의 가장 큰 익스포저가 큰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엔 반도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A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챗 GPT라든지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씁니다. 심지어 뭐 AI 툴을 하나가 아닌 2개, 3개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AI가 생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텍스트를 넘어서 지금 이미지를 넘어서 영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고용량이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무엇보다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고 자율주행 시대가 열릴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땐 그 어마어마한 동영상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HBM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역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느 한 기업이 계속해서 뭔가 뭐 기술을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해서 선구적으로 계속 유지를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만약에 뭐 B 수준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타 기업이 이제 다시 또 한 1, 2년 만에 B 기업 정도의 수준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상향 편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추천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반도체는 적층 경쟁 중이에요. 네. 그냥 쌓는 겁니다, 계속. 반도체 안에서도 쌓고 그 반도체를 완성해서 그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또 10단, 뭐 20단 계속 쌓는 그런 게 이제 경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측이라는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이제 그런 뭐랄까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매출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고객사가 예전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착 기술 관련 장비를 만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실적 발표와 동시에 좀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우리 백두희 부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반면 이 관세 미중 갈등 관련해서 좀 극심한 미중의 갈등이 부각됐을 때 부각을 받았던 조선주와 방산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 조선주는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왔고요. 방산주는 확실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정 기대 속에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을 잘 모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선주, 방산주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시훈 차장님? 그러니까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은 사실은 방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 관련 종목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제조업이나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주식이 하락을 할 때 일반적인 어떤 성장주라든지 개별 종목들처럼 계속해서 내리꽂지는 않거든요. 네. 중간중간 분명히 반등을 주고
뭐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조용하게 흘러가고 사실 방산주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후에 계속 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 당시에 방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났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고 조선주들도 이제는 실적이 계속해서 뭐 그동안에 쌓았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YOY 수주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는 평가들이 있으면서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조선주들이 좀 시장을 좀 주도를 했던 상황들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은 굉장히 느리고 길게 갈 수 있는 업종 내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반도체가 어제 강세였지만 이게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패시브 수급이라든지 여러 수급 주체들이 반도체에 긍정적인 뷰를 제공을 하면서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오른 거 가지고 추세 상승을 한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의 추세를 잡고 올라왔던 업종 내 종목들 업종이 사실 조선과 방산이기 때문에 당장의 뭐 매매 관점이라든지 단기적으로 기댈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뭐 조선 방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밸류업 종목들의 경우는 사실 전략 종목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종목들 시크릿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매하면서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고 쫓아가면서 위아래 싸움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당장에는 조선방산 쪽에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뚝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술주들과 테마주들과는 다르게 한번 추세를 타면 길고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국은 조선주들의 실적이 가시화될 때거든요. 그때가 저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상황 때는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매매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산주가 또 크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조선주 대비해서는.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 지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아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가격이 좀 하락하고 저점 부분에 있었을 때 맥점을 좀 집어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전략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이미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모아서 더 크게 먹겠다라는 전략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 네, 욕심이겠죠. 물론 이제 길고 오래 간다라는 표현이 제가 여기서 뭐 2배, 3배 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도 분명히 그냥 바로 내리꽂는다는 어떤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행보하다가 또 하락하고 다시 또 반등하고 그럼 그 중간에 우리는 충분히 깊은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내가 사봐서 매매를 장기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그런 중간중간의 반락에 충분히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조선주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오전부터 강했던 건 HMM 중심의 또 해운주였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는데 해운주의 상승도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홍해 사태라든지 파나마 운하 통과가 지연된다든지 뭐 글로벌 항로가 지금 계속해서 우회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운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서 슬슬 퍼지고 있는 것 같고 물동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뭐 재고의 어떤 리스닥 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회복이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협상이 어쨌든지 간에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에 수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와는 다르게 운임이 오르면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조선주들은 수주하고 몇 년 기다려야 되죠. 이게 실질적으로 배가 출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해운주는 일단 선사들이 배를 가지고 있고 운임이 오르면 즉각적으로 그 운임이 바로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조선주들은 길고 오랜 사이클을 간다고 한다면 해운주들은 이런 어떤 운임 사이클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같은 업종이지만 다르게 보시고 매매에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주인공이었던 바이오주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상승이 강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의약품 관세 우려도 상존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약가 인하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뭐 한국 기업은 큰 타격 없겠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오늘 바이오주의 상승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부장님은? 네, 전반적인 뭐 상황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미국이 이제 약가를 59%에서 최대 9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행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미국 바이오 관련 지수는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R&D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빅파마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보험 중개인 쪽이 워낙 마진을 많이 먹는데 이 부분을 좀 제거하거나 혹은 그 역할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빅파마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뭐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 주 미국 내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는 의약품 관세 관련 정책이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타 국가들 대비해서 그렇게 뭐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관세를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학습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리 뭐 이제 별로 이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뉴스가 나오고 그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한 번씩 이제 한번 반등을 할 때 오늘 같이 이렇게 반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바이오주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일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미중 관세 합의로 인해서 또 한 번 주목해 볼 또 다른 수혜 섹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장시영 차장님. 저는 의류나 신발 관련된 그 OEM 업체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의 관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관련 기업들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나이키라든지 언더아머, 뭐 룰루레몬,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5에서 11%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져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국내 의류 업체들도 중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서 OEM을 돌려서 뭐 미국으로 가는 의류 업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뭐 국내 한섬이라든지 영업무역이라든지 화성엔터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밸류업이 가능한 종목들이고 또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영업이익을 내고 현금 잉여금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종 환원책이라든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관련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고 또한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이슈, 밸류업 가능성 이슈도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업종 내 섹터 내 종목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류 관련한 ODM 업체들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달러의 가치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중 관세 합의로 달러의 가치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또 약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원화 가치 약세 흐름 또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단기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포지션을 잡고 베팅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지금 많은 글로벌 국가들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협상 테이블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하고 좀 다른 환율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원화 약세가 맞지만 향후에 그런 추이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방향성을 나중에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 가능성도 좀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관세 협상은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작용을 확실히 했습니다. 자, 이제 큰 악재는 하나 넘겼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부재한 우리 시장이거든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장시영 차장님께 먼저 들어보죠. 뭐 실적 시즌이 점점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서
향후 경기 전망에 따른 어떤 앞서 말씀드린 시크릿컬 종목들이라든지 뭐 밸류업 종목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부분이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돼야 됩니다. 워낙 강세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 이후에는 감세 정책을 추진을 할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구를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펼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당장의 위안화도 좀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 달러 역시도 좀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역시 그와 동조돼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시크릿컬 종목들이라든지 밸류업 종목들에 대한 어떤 상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책의 적극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시고 기존의 강세를 나타냈던 조선 방산주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어떤 매매 패턴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만약에 패시브 세력들이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수급 그러니까 지수 상승의 어떤 수급을 노리고 좀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 개별 종목들도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은 당장에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로 시장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 플레이로 여전히 시장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크릿컬보다는 약간은 밸류업 쪽에 조금 초점을 두고. 시크릿컬과 밸류업 같이. 같이? 같이.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빠른 박자타기와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백도희 부장님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탑다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수그러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결국에 나중에 나올 만한 부분들은 감세,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 좀 거듭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관세를 통해서 이제 상품의 인플레를 만들기도 했고. 근데 지금 가장 또 신경 쓰이는 또 부분이 또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합의를 했고 많은 양의 증산을 할 것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다시 석유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장사꾼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실리를 챙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합의를 하면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관세 10%는 디폴트 값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디폴트 값도 제로로 만들어 놓을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걸로 뭔가 트레이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감세의 재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국채 강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감세가 오고 금리 인하가 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유동성이 지금 트럼프가 때리니 글로벌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아주 그냥 수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까지 유동성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자산의 가치는 결국에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둥둥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메인 섹터인 반도체는 꼭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영 차장, 백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